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가볍게 흘려들을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환, 즉 그대의 걸음걸이, 말투, 생각, 행동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방식의 완전한 변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 인생의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의 믿음이 그리는 대로 펼쳐집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리라 기대하는가에 따라 실제로 그렇게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운명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집중력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을 지배하는 생각이 현실의 모든 조각들을 끌어당겨 정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은 당신의 행동과 말투, 그리고 인내할지 혹은 물러설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 어떤 증거조차 보이지 않을 때조차 말입니다. 마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고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어서 그저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의 연금술이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수많은 실패와 비판, 그리고 두려움을 뚫고 일어섰던 방식입니다. 헨리 포드는 일이 잘 풀리기를 막연히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되리라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기기도 전에 자신의 모든 신념을 미지의 영역에 쏟아부었습니다. 모두가 자동차는 한낱 망상일 뿐이라고 말할 때 그는 공장을 지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첫 번째도, 100번째도, 심지어 1만 번째의 시제품이 실패했을 때조차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이 필연적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이미 그것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찰스 슈왑은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에 대한 믿음, 강철 제국 전체를 빚어낼 만큼 강력한 신념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확신은 전염성이 강했고 그의 믿음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산업과 부를 완전히 뒤바꾼 앤드류 카네기, 그는 만약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결과가 이미 보장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바로 그런 에너지가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안 됩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오늘이 아니란 말입니까? 당신은 걱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썼고 주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썼으며 두려움에 뿌리내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데 충분한 시간을 썼습니다. 이제는 판을 뒤집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망설이는 자, 생각이 너무 많은 자, 인생의 시련 앞에서 움츠러드는 자아는 확신 속을 걸어가는 당신의 또 다른 모습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 개의 마음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틀, 새로운 필터, 새로운 기준을 건네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언제나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태도가 당신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공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믿는 순간 당신은 용기를 갖고 움직이게 되며 권위를 갖고 말하게 되고 삶과 타협하는 대신 삶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재시작 버튼이자 새로운 운영체제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 확신을 불변의 법칙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당신의 고요한 평정 앞에서 모든 의심이 쓰러져 갈 때까지 말입니다. 믿음이 존재하는 곳에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믿음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두려움을 소멸시킵니다. 그러니 온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 진실들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 말들이 당신의 온몸에 연료처럼 스며들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정신의 재구축이기 때문입니다. 이 1시간이 끝날 때쯤 당신은 이전과 같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이전과 같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합시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쓸 힘을 가진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결국에는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단지 사소한 일들이나 예상했던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말입니다. 좌절, 지연, 고통, 침묵,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우회로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순간들까지도 말입니다. 혹시 지금 겪는 이 모든 시련이, 그 하나하나의 고난이 당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꿈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릇이 되는 당신으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을 품고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아침에 눈을 뜹니다. 실패를 예감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늘 최악의 상황을 입에 올리며 누군가 등을 돌릴 것을 예상합니다. 삶이 순조로울 때조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순간을 기다리죠. 그리고 바로 그 예상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모든 기운을 원하는 것이 아닌 두려워하는 것으로 쏟아붓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거창한 다짐도 완벽함에 대한 강박도 필요 없는 길입니다. 단 한 가지만을 당신에게 요구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믿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은 온전한 선택이며 그 선택이 당신의 마음의 에너지가 흐를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장제의식은 당신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죠. 당신이 입력하는 그대로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토대로 현실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겐 늘 좋은 일이 없어 라고 되뇌인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알겠습니다 하고 답하며 세상을 그 필터로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당신이 기대하기 시작하는 현실이 되며 결국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법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다른 가능성을 찾는 것을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반대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아침에 눈을 뜨는 당신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이런 조용한 명령이 울려 퍼집니다.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설령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더라도 가야 할 길이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은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문이 이미 열린 것처럼 실행에 옮기고 기반이 견고하게 다져진 것처럼 묵묵히 쌓아 올립니다. 매일같이 이 믿음 하나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여기는 순간 당신은 압박감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게 되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더욱 깊은 인내심을 배우며 아직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조차 내면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한 리더십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다. 이것은 단순한 끈기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이는 한 남자가 전구라는 발명품이 이미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성공은 그저 시간 문제였을 뿐이죠. 그는 결코 이게 만약 영원히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나는 이게 될 걸 아니까 또 어떤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야말로 서너 번의 실패에 무너지는 사람과 전설로 남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헨리 포드의 투자자들이 그의 아이디어를 비웃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라는 그의 생각에 말입니다. 그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틀렸고 자신의 비전이 이미 완성된 현실인 것처럼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된 확신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때조차 이미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나약한 자들은 증거가 나타나길 기다리지만 강한 자들은 마치 증거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음가짐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발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불안을 당당함으로 바꾸고 당신의 내면에 새로운 신념 체계를 심어줍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다. 나는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잘 풀린다면 어떨까요? 그 지체됨이 사실은 신의 계획이었다면, 그 배신이 당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면, 그 혼란이 무언가를 건설하는 과정이었다면요. 당신이 지금 실패라고 부르는 그것이 사실은 당신을 만나게 해줄 유일한 우회로였다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바로 그 모습의 당신을 말입니다. 이 믿음을 당신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죠. 미지의 영역은 당신의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루한 순간에도 계속 쌓아 올리고 이끌어야 할 때 이끄는 것,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조차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행동하라. 설령 지금 점수판이 당신의 패배를 가리키고 있더라도 말이다. 점수판 따위가 당신의 영혼을 집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의 신념을 추적하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이 쌓아 올려지고 있는지 알아채지도 못한다.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다. 이 결심이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렸는지. 그러니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간다. 나는 불안에 떨지 않고 대비한다. 나는 기적을 구걸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나만의 왕국을 건설한다. 그리고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의 결말은 이미 내가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허황된 마음가짐 놀이가 아니다. 이것은 치열한 정신의 전쟁이다. 혼돈의 한복판을 걸어가면서도 내면의 질서를 잃지 않겠다는 결연한 선택이다. 이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맺을지 스스로 결정한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정의 고통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처럼 행동하라.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 마음이 받아들인 것을. 세상은 비로소 거울처럼 비추기 시작하니까 세상을 방랑하는 자와 건설하는 자를 가르는 단 하나의 자질이 있다. 길 잃은 영혼과 목표에 고정된 영혼을 그저 삶을 관망하는 자와 제 손으로 삶을 빚어내는 자를 구분짓는 차이. 그 자질이란 바로 목표의 명확성이다. 선명하고 흔들림 없으며 결코 꺾이지 않는 조준. 잠재의식 깊숙이 각인되어 침묵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심지어 의심의 순간에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표적이다. 이것은 막연한 꿈이 아니다. 단순한 목표 목록도 한밤중 휴대폰에 입력했다. 아침이면 잊어버리는 소원 목록 따위도 아니다. 이것은 불로 새기고 규율로 지탱하며 목숨으로 지켜내는
소명이다. 소명이 없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흩어지고 시간은 무의미한 것들에 도둑맞으며 당신의 집중력은 눈앞에 반짝이는 것에 수시로 약탈당한다. 수십 개의 길을 쫓지만 어느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 절반쯤 쌓아 올리다 그대로 돌아서 버린다. 당신은 그저 움직이는 것을 전진이라 착각하고 분주한 것을 훔치라 오해하며 소음을 밤양이라 믿게 된다. 그러나 명확한 소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의 길은 좁혀지고 시야는 날카로워진다. 당신은 더 이상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며 아침을 맞이하지 않는다. 대신 이미 결정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루에게 당당히 명령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힘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모든 위인들을 보라. 당신은 그들의 발걸음 뒤에서 하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헨리 포드는 언젠가 부자가 되겠다는 막연한 꿈을 꾸지 않았다. 그는 운송수단을 혁명하겠다고 결심했고 그것을 너무나도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추구한 나머지 세상이 그에 맞춰 변할 수밖에 없었다. 찰스 슈왑은 이것저것 건드려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건설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는 카네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고 그의 소명은 너무나 강력한 자석 같아서 다른 이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명확함 앞에서 망설임이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에이브러임 링컨은 위대함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기에 분열된 국가조차 그를 흔들 수 없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최종적인 결단.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 당신의 뼛속에 살아 숨쉬는 단 한 문장 말이다. 당신의 정신이 매일 그 주위를 궤도처럼 맴돌 만큼 선명한 그 문장. 이제 묻겠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아는가?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알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전략도 시스템도 동기부여 영상도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당신의 발전은 언제나 일시적일 것이며 당신의 습관은 압박이 가해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 하나의 기둥.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이유, 당신의 결단, 당신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써라. 10문장이 아닌 단 한 문장으로. 당신이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무엇을 세상에 내어주어야 하는가? 당신의 삶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당신의 소명이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찾으면 모두 그 문장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고 매일 밤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라. 영감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한 문장이 다른 모든 생각을 대체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 이것이 바로 모든 확신의 근간이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아는 것이다. 더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의미 없는 화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 그대의 발걸음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다. 그대가 하는 모든 것, 그대가 먹는 음식, 그대가 읽는 책, 그대가 쌓아 올리는 습관, 그대가 내뱉는 말, 그대가 감수하는 모든 위험까지도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지점을 향해 휘어진다. 바로 그대의 명확한 소명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를 정신적으로 좀먹는 모든 잡념으로부터 지켜주는 영적인 면역력이 되어준다. 더는 다른 이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으니 그대는 오롯이 자신의 길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것이 위대한 건설의 일부임을 알기 때문이다.
더는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으니 그대의 소명 자체가 그대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결정은 온유해진다. 뚜렷함이 그대의 나침반이 되고 시간마저 그대에게 유리하게 흐른다. 온 우주와 그대의 정신 그리고 존재의 모든 원자가 단 하나의 목표를 중심으로 공명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사명의 완수다. 하지만 그 소명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습관도 결국 방향을 잃을 것이며 아무리 강인한 자라도 무너져 내릴 것이고 가장 총명한 정신조차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쭉 다 쓰러져 갈 것이다. 그러니 그 문장을 써라. 그대의 영혼에 아로새겨라. 이것은 언젠가를 위한 다짐이 아니다. 삶이 평온해지기를 기다리는 유예도 아니다. 오늘이 바로 그대가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같은 삶을 멈추고 내면의 명령을 받든 건축가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이다. 지금 선언하라. 나는 나의 소명을 알고 있으며 그 어떤 변명 없이 그 길을 따른다고. 나는 더 이상 명확함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창조해낸다. 나의 에너지는 신성하며 나의 방향은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제국은 이렇게 시작된다. 요란한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에 너무도 깊이 타올라 시간 그 자체마저 고개 숙이게 만드는 단 하나의 결단으로부터. 만일 아직 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내려라.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흐르지만 그대의 집중력은 흩어져 있었으니 그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쌓아 올려야 할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소명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음이란 기다리는 무언가가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이 아니며 희망이나 우연의 산물도 아니다. 믿음은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이다.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벽돌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마침내 그대가 너무나도 견고하고 안정적인 무언가의 중심에 서서 그대 안에 의심마저도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때까지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할 진실을 알려주겠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이다. 그것은 일관되고 단련된 신념의 부산물이며 그 신념을 소리내어 말하고 글로 적고 행동으로 옮겨 마침내 그대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일 때 완성된다. 믿음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벼려내는 것이다. 훈련하고 연습하여 더 이상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 마침내 믿음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정신은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것을 믿는다. 수많은 이들이 실패를 믿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실패를 연습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일 의심을 입에 담았고 재앙을 수없이 상상했으며 자신의 모든 행동을 두려움에 맞춰왔다. 그러고는 왜 믿음이 찾아오지 않느냐고 의아해한다. 분명히 말하겠다. 나약함을 되새기면서 강인함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망설임 속에 자신을 절여두고 확신이 자라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저항을 통해 얻어진다. 안락함의 경계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힘들 때일수록 끝까지 해낼 때마다 그대는 더 큰 믿음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여는 관문인 이유다. 그것은 주어진 정체성이 아닌 그대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정체성을 정신에 끊임없이 불어넣는 행위다. 모대, 세상이 그대에게 쉬운 굴레가 아닌 스스로 빚어낸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요. 나는 그대에게 그저 영상을 흘려보며 변화를 기대하라고 말하지 않시오. 그 말을 곱씹고 깊이 탐구하고 마침내 자신의 언어로 토해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리할 때 내면의 의심보다 그대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때 비범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오. 스스로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내면의 힘의 근원이라. 그대가 내뱉는 모든 말이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요. 혼돈이 아닌 확신에 찬 명령으로 아침을 여는 것이요. 잠에서 깨어 그대가 되어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대본을 읊조리시오.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정신에 새로운 길을 새기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길은 머지않아 그대의 두 발이 걸어갈 현실이 될 것이니. 토머스 에디슨이 성공한 것은 영감이 넘쳐서가 아니었죠. 그의 성공은 결과에 대한 믿음이 그 어떤 실패의 무게보다 컸기 때문이었지. 만번의 시도. 그는 만번에 걸쳐 작동하지 않는 방식을 찾아냈을 뿐 단 한 번도 그것을 실패라 부르지 않았소. 그의 신념은 이미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요. 세상이 빛을 보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 빛을 목도했던 게지. 그리하여 모든 노력의 순간, 모든 피로의 시간, 공구를 재정비하고 다시 시작했던 모든 찰나가 믿음을 한 겹씩 더 쌓아 올리는 과정이었어. 존 디 로펠러 또한 운으로 일어선 인물이 아니오. 그는 마치 병사가 전장을 준비하듯 자신의 사고를 훈련시켰소. 그는 체계와 구조, 그리고 확실성을 신봉했지. 그 확신은 혼돈이 아닌 치밀한 정신적 예행 연습에서 비롯된 것이었소. 현실 세계에 불을 쌓기 전에 먼저 그의 정신 속에 불을 건설한 것이지. 그대 역시 그리해야 하오. 스스로가 끝까지 완수해내는 모습을 보아야만 하오. 내면에 힘이 넘치는 채로 움직이는 자신을 상상해야 하며 마치 장군이 충성스러운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듯 고요하고 명료하며 확심에 찬 어조로 자신에게 말해야 하오. 그대의 잠재의식은 듣고 있기 때문이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듣고 있소. 그대가 속삭이는 모든 단어, 반복하는 모든 문장이 믿음을 쌓아 올리거나 혹은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오. 그러니 묻겠소. 그대는 힘을 말하고 있소? 아니면 독을 퍼뜨리고 있소? 용기를 북돋우고 있소? 아니면 비겁함을 길들이고 있소? 자신의 언어를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데 쓰고 있소? 아니면 끌어내리는 데 쓰고 있소? 기억하시오. 그대가 반복하는 것이 곧 현실이 되니 진정한 믿음은 요란하지 않소. 화려하지도 관심을 구걸하지가 않지. 믿음은 고요하고 깊이 뿌리내렸으며 흔들림이 없소. 어둠 속에서 감정이 어떠하든 묵묵히 나아갈 때 단련되는 것이오. 나는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 어떤 박수갈채 없이도 끝까지 완수해낼 때,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발걸음을 옮길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오. 에이브러햄 링컨이 불길 속에서 나라를 이끈 힘이 바로 그것이었소. 그는 가장 인기 있는 인물도 목소리가 가장 큰 인물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품은 비전을 너무나 깊고 완전하게 믿었기에 그 어떤 비난도 그의 신념을 흔들지 못했소. 그리고 믿음이 확고부동해지는 순간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더 이상 애써 일어서려 하지 않고 그저 일어서게 되는 것이지. 준비가 되었는지 자문하지 않고 그저 움직이는 것이오. 그러면 결과는 곱절로 불어나기 시작함.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설계에 의해서 말이오. 그러니 이것이 그대를 위한 지침이오. 그대의 가장 큰 목표를 적으시오. 매일 아침과 밤 감정을 싣고 확신에 차 불꽃 같은 열정으로 소리내어 읽으시오.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그 결과를 마음속에 그리시오. 그대의 정체성을 소망이 아닌 명백한 사실로서 선포하시오. 나는 집중한다. 나는 절제한다. 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 나는 결코 움츠러들지 않는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오. 그리고 이 실천을 충분히 오랫동안 반복했을 때 과거의 그대, 즉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나약한 존재는 먼지처럼 사라지고 믿음으로 가득 찬 새로운 존재가 깨어날 것이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모든 이의 삶에는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 너무나 최종적이고 절대적이어서 더는 물러설 길이 남지 않는
그런 순간 말이오. 그 순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오. 자신감에 관한 것도 아니지. 그것은 바로 결단이란 배수진을 치는 것이다. 모든 테러를 차단하고 어떠한 예비 계획도 남겨두지 않는 것. 이게 안 되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그 모든 비겁한 변명들을 잠재우는 것이다. 아니, 돌아갈 수 없다. 더 이상은. 과거에 그 나약했던 너는 이미 사라졌으니까. 내가 진리 하나를 알려주지. 역사에 이름을 남긴 모든 위인들이 알았던 진실이다. 현재에 안주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스스로 없애기 전까지는 진정한 변화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과거의 삶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건설할 수 없다. 과거에 네가 머물 공간을 남겨둔 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는 없는 법이다. 덱미러의 한눈을 팔면서 경주에서 이길 수는 없다. 찰스 M. 슈와브가 카네기 철강의 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몸을 사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확고한 사람이었지. 세상이 그를 리더로 인정하기 전부터 그는 스스로 리더처럼 행동했다. 그는 자신의 말투로, 목소리, 모든 기운을 자신이 원하는 그 자리에 맞춰 조율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평범함으로 향하는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다. 모두가 그 기운을 느꼈다. 만약 그런 존재감을 원한다면 너의 과거가 침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압도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배수진을 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이것은 전략이다. 포기라는 선택지를 제거하고 돌아갈 곳을 없애버릴 때 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건드려보지도 못하는 내면의 힘을 깨우게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바로 그 힘 말이다. 앤드루 카네기가 자신의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성공에 그저 관심만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의 집념에 사로잡힌 사람, 다른 모든 길에 대해서는 스스로 다리를 불태워버린 그런 사람을 원했다. 그는 이 진실을 끝으로 보고 있었다. 분열된 정신은 이미 패배한 정신이라는 것을. 너 또한 그래야만 한다. 너는 두 개의 자아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지금까지의 너와 앞으로 되어갈 너.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는 곧 과거의 나약한 네가 숨 쉴 틈을 주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다. 모든 잡념, 모든 변명, 너를 초라하게 만드는 모든 인연을 끊어내야 한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다고? 좋다. 그렇다면 내려가는 계단을 부셔버려라. 네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하고 싶다고? 그렇다면 과거의 기념품들을 간직하는 짓을 멈춰라. 너의 집중력을 갉아먹는 연락처들을 삭제하고 낡은 습관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로 가득 찬 너의 공간을 정화하라. 의심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마음의 구석을 서서히지 마라. 네가 도피처로 삼았던 그 안락함을 파괴하라. 안락함은 거짓말쟁이니까. 그것은 지금 있는 곳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위대함은 결코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 위대함은 뒷문을 걸어 잠그고 가슴에 불을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시작된다. 헨리 포드가 조립 라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가 바로 그랬다. 그는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고 회의적인 자들을 설득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는 결단했고 그 결단 속에서 실패라는 선택지 자체를 지워버렸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배수진을 친 사람은 의심 따위에 신경 쓸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실행에 옮기느라 너무나도 바쁘다. 이제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것이다. 게으름 피우고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늦잠 자던 그 시절이 얼마나 편했는지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릴 것이다. 그것은 균형을 잡으라며 너를 회유하고 이번 한 번만은 괜찮다고 속삭일 것이다.
그 목소리야말로 과거에 네가 남긴 마지막 유령이다. 그것을 죽여라. 상대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변명조차 하지 마라. 그저 대체하라. 그 목소리가 속삭일 때마다 너는 더 크게 외쳐라. 나는 아홉이 아니라 아흔을 명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움직인다. 나는 이 길이 쉬워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의 길이기 때문에 나아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그것은 너의 의지를 강철처럼 단련시킨다. 너의 말이 곧 법이며 너의 행동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너의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제안이 곧 명령이 되는 순간 바로 그곳에 진정한 강인함이 깃듭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라는 말조차 사치가 됩니다. 돌아갈 다리가 무너졌기에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과거의 나라는 존재가 머물던 안식처가 사라졌기에 당신은 움직입니다. 이제 남은 방향은 오직 전진뿐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돌파구가 생기기를 막연히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처럼 일에 몰두했습니다. 1만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단 한순간도 되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돌아갈 다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또한 바로 그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차선책 따위는 불태워버리고 만약이라는 미련을 지우십시오. 마치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기회인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 또한 머뭇거려선 안 됩니다. 자기 단련이라는 춤을 너무 오래 추었습니다. 위대함이라는 가치와 적당히 밀고 당기기만 한 시간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사명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마침내 말입니다. 한번 돌아갈 다리가 불타고 등 뒤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면 더 이상 후퇴란 없습니다. 오직 전진, 오직 실행, 그리고 오직 진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을 바로 그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만드십시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그날로 만드십시오. 바로 오늘을 그날로 삼으십시오. 홀로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립된 채로 강해지는 영혼 또한 없습니다.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비약적인 성장은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의 연결 속에서 태어납니다. 여기 의지력보다 강력하고 기술이나 야망보다 더 큰 잠재력을 지닌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의 연대가 가진 힘이며 모든 것은 이 진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끊임없이 교류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닮아갑니다. 당신의 사상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빚어지고 당신의 기운은 머무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당신의 정체성은 함께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스스로가 강해져 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살펴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와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까? 당신의 비전을 빚어내도록 누구를 허락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그 목소리들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거나 혹은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의 연대란 단순히 모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동맹이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의식들의 결합입니다. 그 목표는 서로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지 주의를 흐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우는 것이지 즐기는 것이 아니며 서로를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지 무디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런 관계를 찾아 나서거나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유하게 말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는 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사명을 되새겨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사명 그 자체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같은 불꽃을 품고 나아가는 이들과 정신적으로 연결될 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지며 더욱 깊이 집중하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배가 되고 시간의 흐름을 압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결코 보지 못했을 새로운 생각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지성의 연대가 새로운 관점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설자들이 사용했던 바로 그 전략입니다. 헨리 포드는 진공 상태에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을 사상가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이들로 채웠습니다. 그들이 항상 같은 의견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뜻을 함께 했습니다. 서로를 밀어주고 더 높은 차원의 실행력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또한 단순한 소음이 아닌 협력을 위한 정신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들은 여러 지성 사이를 오가며 공동의 열정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졌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 중 한 명으로 자신의 막대한 부를 운이나 자본이 아닌 바로 지성의 연대가 가진 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여러 정신이 연합하여 서로를 지지해주는 힘 말입니다. 찰스 M. 슈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가장 숭고한 비전과의 조화를 추구했고 그것을 자신의 일상적인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성의 연대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동반자들의 모임에는 의심을 입에 담는 자,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 안락함만을 쫓는 자, 규율을 비웃는 자, 누군가의 허락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자들. 이런 이들은 당신의 정신적 영역에서 즉시 몰아내야만 하오. 단 한 명의 나약한 정신이 당신의 집단에 섞게 되는 순간 당신이 애써 지핀 불길은 희석될 것이기 때문이요.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오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략이요. 어떤 이가 만약 당신의 비전에 자양분을 주지 못한다면 그는 그것을 갉아먹을 뿐이요. 만약 그가 당신과 같은 깊이의 헌신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릴 뿐이며 만약 그가 당신이 그려나가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 그는 그 미래의 초석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는 것이요. 내 당신에게 한 가지 원칙을 알려주리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의 삶과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지 않다면 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조언을 받아들이지 마시오. 당신은 타인의 혼란스러운 짐까지 짊어질 의무가 없소. 당신은 이 세상의 무언가 다르고 더 날카로우며 더 명확하고 더 높은 경지의 것을 쌓아 올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지로서 당신만의 핵심 동맹을 구축하시오. 당신을 더 예리하게 만드는 뜻이 통하는 단 한 명의 동반자로부터 시작하시오. 혼돈 속에서도 명료함을 이야기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더해 마침내 당신의 울타리가 하나의 시스템이자 견고한 구조물이 되며 실패조차 비집고 들어오기 힘든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될 때까지 말이오. 매주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목표를 공유하며 서로를 더 높은 기준으로 이끌어야 하오. 아마도 언젠가는 노력해 볼 개와 같은 나약한 언어는 버려야 하오. 그 자리를 선언과 책임감,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채우시오. 만약 당신이 아직 그런 동반자들을 찾지 못했다면 스스로 그 중심이 되어라. 스스로 기준이 되고 권위를 담아 말하며 확신에 찬 걸음으로 옮기시오. 그러면 다른 이들은 그 기운을 느끼고 당신의 수준으로 올라서거나 혹은 저절로 멀어지게 될 것이오. 인정을 갈구하지 마시오. 그저 표류하기로 작정한 이들을 굳이 설득하려 들지 말고 그저 묵묵히 당신의 것을 쌓아 올리시오. 그저 움직이고 당신의 신념과 일치된 삶을 살아내시오.
그러면 당신과 함께 걸어야 할 운명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요. 이것은 단지 편안함을 얻기 위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요. 이것은 더 큰 힘을 창조하기 위한 완전한 결속에 관한 이야기외다. 당신처럼 날카롭게 베려진 정신이 그와 동등한 불꽃을 지닌 다른 정신과 만날 때 성공의 법칙마저 당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가야 할 길은 더욱 선명해지며 결과는 더 빠르게 나타나고 세상의 소음은 점차 잦아들게 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핵심 동맹이 지닌 숨겨진 힘, 당신의 사명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힘이요. 그러니 지금 결단하시오. 나는 누구와 뜻을 함께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떠나보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내가 원하는 이들을 내 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가? 그리고 시작하시오. 뜻이 맞는 단 한 번의 대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 나약한 대화 한 번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어. 현명하게 선택하시오. 행동하기 전에, 돈을 벌기 전에, 거대한 흐름을 타기 전에 그 모든 것에 앞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오. 이 세상 어떤 위대한 이도 자신이 이룰 업적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먼저 그려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소. 당신은 세상이 허락하기 한참 전에, 세상이 박수갈채를 보내기 훨씬 전에, 그 어떤 증거도 나타나기 전에 먼저 믿어야만 하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험대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소수의 성공자와 다수의 포기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요. 이것을 이해하시오. 믿음은 사치가 아니오. 그저 긍정적인 사람들을 위한 선택적 마음가짐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오. 믿음은 필수 조건이며 모든 것의 토대이자 모든 위대한 변화의 출발점이오. 당신은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소. 자원이나 동기 혹은 주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여길지 모르나 그건 역시 아니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강력한 믿음이 뒷받침된 결단. 그 하나뿐이요. 심장에서부터 느껴지고 당신의 발을 움직이게 하며 목소리가 떨리는 순간에도 내면의 의심보다 더 크게 외치는 그런 믿음 말이오. 에이브러햄 링컨은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했소. 그는 전략에 대한 확신은 없었을지라도 원칙에 대한 신념이 있었소. 자유가 승리해야만 한다는 그 길이 모든 것을 희생시킬지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오. 헨리 포드에게는 청사진도 시장도 그 누구의 인정도 없었지만 그는 굳건히 믿었소. 그의 비전이 너무나도 확고했기에 세상이 마침내 그의 확신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록펠러는 사회 기반 시설조차 없던 시절에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의 마음속에서 그 일은 이미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에디슨도, 카네기도, 슈어브도 그 누구도 믿기 위해 증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증거를 창조해냈습니다. 결과보다 앞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념의 힘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정반대로 움직인다. 두려움은 증거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속삭인다. 신념은 내가 먼저 움직여서 증거를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한다. 당신은 어느 목소리에 복종하는가? 두려움은 그저 기다리고 망설이며 모든 위험을 계산하지만 그에 따르는 보상은 전부 잊어버린다. 그러나 신념은 세우고 행동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간다. 만약 이것을 그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법칙을 오해하는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것, 느껴지는 것, 그리고 믿어지는 것에 반응할 뿐이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을 되뇌인다면 당신의 삶은 방어적인 패턴으로 굳어질 것이다. 만약 신념을 되뇌인다면 당신의 삶은 창조의 패턴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당신은 단지 그 말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말하고 온몸으로 느끼며 감정을 실어 잠재의식에 각인시킨다. 마침내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될 때까지 말이다. 당신은 그저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신념으로 행동한다. 나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지 알기에 귀에 맞춰 움직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신념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방식이다. 매일 당신의 비전을 선포하라. 매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매일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이다. 그들은 신념이 단지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신념은 곧 행동이다. 만약 진정으로 믿고 싶다면 이미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행동이야말로 신념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증거 없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낼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게 된다. 바로 이런 정체성을 말이다. 나는 증거가 필요 없다. 내가 바로 증거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의 법칙을 알려주겠다. 신념은 결과보다 앞선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품고 있는 이미지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질문은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무엇을 연습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침묵 속에서 나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어떤 정체성을 현실로 불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가? 세상은 당신의 잠재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세상은 오직 확신에만 반응한다. 당신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 당신의 몸짓에 서린 확신, 그리고 당신의 존재감에서 뿜어져 나오는 확신의 말이다. 그것은 결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단련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단련한다. 증거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매일의 연습과 신념의 반복을 통해 매일 아침 당신의 비전을 말로 선언하라. 매일 저녁 당신의 행동을 돌아보라. 매 시간 당신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사람을 배신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신념이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이다.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결정이 그 의심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당신의 신념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될 때까지. 그러면 당신 자신도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공상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위대한 제국이 보이지 않는 비전에서 시작되는 현실 그 자체이다. 너무나도 깊이 믿고, 너무나도 자주 반복하며, 너무나도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겼기에 세상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의 신념을 선택하라. 무엇을 반복할지 선택하라.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질문은 무엇으로 프로그래밍할 것인가이다. 당신의 신념이 당신의 기반이 되게 하고 매일의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라. 만약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들과 평생을 망설임 속에서 머무는 사람들을 가르는 단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단력이다. 한번 선택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는 능력 말이다. 위대함은 표류하듯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이다. 단 하나의 결정을 타협 없이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범함과 위대함을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 세상은 역사를 창조하는 자와 그저 지켜보는 자로 나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망설임은 두려움을 키우는 온상이며 선택을 미룰수록 내면의 의심은 더욱 거세게 울부짖습니다. 결단을 늦추는 자는 서서히 쓰러져갈 뿐입니다. 당신이
다음 걸음을 주저할 때마다 당신은 회의감과 타인의 훈수, 그리고 이성이라는 가면을 쓴 공포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에너지는 서서히 잠식되고 영유함은 흐려지며 신념은 부서져 내립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강자는 신속히 결정하되 한 번 내린 마음은 천천히 바꾸도록 스스로를 단련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이끄는 자들의 방식입니다. 헨리 포드는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릴 때 대중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정은 불 속에서 벼려낸 강철처럼 최종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기술자들이 8기통 엔진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조차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내라고.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그의 결단이 그들의 의심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카네기 강철 제국을 이끈 찰스 M. 슈왑 또한 단순히 유능했기 때문에 정상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저하지도 책임 앞에서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나아갔습니다. 지휘관의 중압감을 이해했고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을 놓칩니다. 그들은 성공한 이들이 가장 똑똑하거나 인맥이 가장 넓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확고한 결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준비가 됐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다고 선언했기에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를 보십시오. 그는 끝없는 분석으로 제국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향성으로 제국을 세웠습니다. 단 하나의 목표, 단 하나의 사명, 단 하나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선택했고 그 결단으로부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누구인지 결정하기 전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역할을 부여할 것입니다. 당신 손에 대본을 쥐어주고 주의를 흐트리고 안락한 평범함에 머물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결심하는 순간 세상은 그 결심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결단은 정체성을 창조하지만 망설임은 과거의 자신을 붙잡아둘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낡은 습관으로 회귀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 습관을 떠나기로 아직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망설임이 더 큰 망설임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복리처럼 불어나 머지않아 당신의 삶은 시작만 겨우 하거나 거의 다 이룬 목표들의 무한한 반복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택하고 배수진을 치고 모든 테러를 불태워버리는 순간 당신은 결코 위조할 수 없는 강력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세상은 바로 그 기운에 응답합니다. 당신의 정신은 그 기운에 정렬되고 당신의 기준은 그로부터 탄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강력한 결정을 내리고 다시는 되돌아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건강함이라면 결단하십시오. 사업이라면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면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의심의 목소리가 스며들고 조율하거나 기다리거나 조금 더 지켜보자는 유혹이 고개를 들 때 절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결정은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정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했고 10,000번이 넘는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그것은 실험이 아니라 10,000번의 결단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바로 그런 결의가 필요합니다. 확고한 목적이 뒷받침하는 모든 결정은 당신 내면에 척추를 세웁니다. 그리고 일단 그 척추가 바로 서면 인생의 폭풍우는 힘을 잃습니다.
그 어떤 시간도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을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남북전쟁으로 분열된 국가의 무게를 짊어졌던 에이브러햄 링컨조차 우유부단함에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했지만 그의 결정은 최종적이었습니다. 그의 노예 해방 선언은 대중의 환호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굳건한 신념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결단이야말로 미래를 빚어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당신은 어떤 결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까? 헌신이 두려워 여지만 남겨둔 목표는 무엇입니까?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그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필요하다면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는 미루지 않는다. 나는 더는 방황하지 않는다. 나는 더는 주저하고 망설이는 과거의 나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 말을 선언하고 기록하고 당신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 단 하나의 결단에서부터 다른 모든 행동이 비로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려도 좋다는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히 말하건대 그 누구도 당신에게 허락해주러 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이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 가슴 속 불꽃을 태우며 되돌릴 수 없는 결단력으로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부의 초석에는 하나의 비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시기도 아닙니다. 매력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는 습던입니다. 이 보상의 법칙은 중력이 물체의 움직임을 지배하듯 인간의 발전을 관장합니다. 이 법칙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각자가 세상에 기여한 가치를 시간에 걸쳐 몇 배로 불려 되돌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에 대해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결정하는 단 한 가지는 당신이 기대를 얼마나 뛰어넘을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급여 수준에 맞춰 일합니다. 하지만 비범한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 수준에 맞춰 일합니다. 그는 보상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유능하고 한결같고 심오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어 보상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법칙이며 결코 미주될 수 없습니다. 찰스 M. 슈어브는 미천한 배경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가 더 나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에 대해 더 나은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듦으로써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 자신의 에너지, 자신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앤드루 카네기는 결국 그에게 역사상 그 어떤 철강업자보다도 많은 보상을 했습니다. 카네기 자신도 이 원칙을 거의 영적인 수준의 헌신으로 실천했습니다. 젊은 시절 경력을 쌓을 때 그는 더 오래 일했고 더 큰 도전을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직책을 넘어선 책임까지 자원했습니다.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장이 그를 기회의 길목에 세워주었습니다. 정상으로의 등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승진은 요구에서 얻는 게 아니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어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시장은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영향력의 값을 매깁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바빴는지도 관심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모든 것을 측정하며 그 결과는 꾸준히 기대를 뛰어넘는 자에게 몇 배로 증폭되어 돌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이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추가적인 한 걸음 속에서, 보상 없는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 속에서, 고요한 자기 발전 속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추가적인 한 걸음의 길은 세상에서 가장 텅 비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힘이 그곳에 존재합니다. 누구나 앞서가기를 원하지만 요구받은 것 이상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평범함으로도 충분할 때 탁월함을 내놓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실수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비상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세상이 충분하다고 말했을 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1000개가 넘는 특허, 그리고 발명에 이은 또 다른 발명. 왜 그랬을까요? 그가 보상이 아닌 결과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보상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즉각적인 보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행동에 대한 대가가 보장될 때만 보상에 영연하면 영원히 타인의 허락에 얽매이게 되지만,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의 행동은 박수갈채를 위함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기에 비롯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것 이상을 해내는 사람. 시간이 흐르면 세상이 결국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될 그런 사람 말입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송두리째 혁신했고 무언가를 세웠습니다. 더 나은 것, 더 빠른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이만하면 됐다에 만족하지 않고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늘 기대를 뛰어넘었고 그 결과 시장은 그를 따랐습니다. 성공은 운 좋은 자들을 위해 예약된 자리가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나아지며 더 오래 버티는 자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을 당신의 삶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비단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정, 당신의 절제, 당신의 사명, 그 모든 것에 말입니다. 당신이 기대 이상의 것을 해낼 때 당신은 기대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얻습니다. 영향력을 획득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누구도 파괴할 필요 없이 인정의 구도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서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소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술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연마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과업을 예상보다 훨씬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습니까? 일단 답을 찾았다면 실행하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탁월함이 당신의 습관이 되고 당신의 이름이 곧 신뢰의 상징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실행의 확실성. 언제나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발전하고 싶다면,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다면,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싶다면, 기회가 당신을 쫓아오게 만드는 그런 평판을 만들고 싶다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를 멈추고 더 많이 내어주기 시작하십시오. 묵묵히 그리고 끊임없이 굳이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인정은 따라올 것입니다. 보상도 따라올 것이고 명예 또한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직 당신이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강인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받는 대가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나는 평범함에 머무르지 않는다.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탁월하게 움직인다. 만약 당신이 이 말을 반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에 기회가 부족한 날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법칙은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주는 자가 더 위대한 존재가 되고 더 위대한 존재가 된 자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지성을 가졌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계획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당신의 기운이 신뢰를 흩어버리며 당신의 말투가 사람들을 가까이 끄는 대신 멀어지게 만든다면 당신의 힘은 결코 온전히 발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을 아는 자, 따뜻함과 확신, 그리고 명료함으로 사람을 이끄는 자가 언제나 더 빠르고 더 멀리 나아가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그저 완력으로만 해결하려는 사람보다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을 끄는 인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조종이나 얄팍한 매력이 아니라 잘 가꾸어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관심을 구걸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인을 끌어당기는 힘. 그것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들의 배후에 있던 보이지 않는 요소이며 굳게 닫힌 문을 열고 흉심을 얻어내며 영향력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자질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을 끄는 인품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련의 결과물입니다. 깊은 자기 성찰과 감정 통제, 그리고 의식적인 실천이 빚어낸 산물입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 중 하나를 쌓았지만 그것은 그가 가장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었고 비판하기보다 더 많이 칭찬했습니다. 그는 영향력이라는 예술을 통달했지만 그것은 지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존재감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다른 이들이 그와 함께 일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힘이 그에게로 모여들게 했습니다. 찰스 M. 슈왑은 바로 이 분야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천재는 아니었지만 그가 US 스틸의 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미소 짓는 사람으로 기억되었고 모든 이의 이름을 기억했으며 다른 이들을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는 일 없이 팀의 최고 역량을 이끌어냈습니다. 힘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강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꺼이 따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호감을 주는 인품이란 거짓된 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유약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그 존재만으로도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따를 가치가 있다는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이는 결코 연기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고요한 수련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목소리의 톤, 망설임이 아닌 확신에 찬 어조, 그리고 평온함과 자신감이 깃든 표정은 당신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게 해주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지고 깊이 경청하십시오. 긍정적인 태도, 매력적인 인품은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북돋우고 확신이라는 빛을 발산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시끄럽고 비판적이며 논쟁적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호감 가는 인품을 지닌 사람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소리치지도 장황하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설득하며 다른 이들이 벽을 쌓는 곳에 다리를 놓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수많은 천재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지만 협력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기꺼이 기여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연구소는 단순히 발명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충만한 하나의 장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매력적인 인품이 만들어내는 것, 즉 저항 없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이것을 실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당신이 진정한 힘을 원한다면 반드시 호감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달구해서가 아니라 이 법칙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법칙 말입니다. 당신이 상대를 존중하며 말할 때 다른 이들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존재감 있게 걸을 때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기 전부터 그것을 느낍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득력은 산을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나와 대화한 후에 더 강해진 기분을 느끼는가? 나는 아첨이 아니라 깊은 관심으로 타인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가? 나는 고요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가?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모든 이가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에이브러임 링컨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타인을 힘으로 지배해서가 아니라 확고함과 경손을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하고 영유하게 그리고 존재감 있게 소통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매력적인 인품의 빛을 발했습니다. 헨리 포드 또한 그의 비범함에도 불구하고 조화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동조자들로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분함 속에서 강인함과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언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한결같았고 그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감을 주는 인품의 정수입니다. 관심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품으로 자연스레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말을 줄이되 말을 할 때에는 깊은 의도를 담으십시오. 더 많이 미소 지으십시오. 가면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내면의 에너지를 온전히 다스리고 있다는 메시지로서 말입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명확하게 말하며 타인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영감을 주도록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모든 일을 성장시키는 자, 가장 고차원적인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주변을 자연스럽게 아우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되뇌십시오. 나의 존재는 차분하고 강력하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나는 상대방이 존중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나는 논쟁하지 않고 영향을 미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에너지는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로 향하는 이유는 당신이 소리쳤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일관적이어서 이 법칙대로 사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정점에 오르고 이를 거스르는 자는 평범함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돌에 새겨져 있지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으며 성공에 대한 대화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모든 성공한 인물들은 마치 성서처럼 이 법칙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확체중의 법칙입니다.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는 자는 머지않아 자신이 행한 것보다 더 큰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니라 경제적 진리이자 영적인 진리이며 우주의 진리입니다. 보통 사람은 말합니다.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내어주겠다. 하지만 세상을 건설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지휘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더 많이 내어주겠다. 보상은 나중에 나를 찾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보상은 언제나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를 보십시오. 그는 가난한 집안의 소년으로 전신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모스 부호를 유창하게 읽고 쓰도록 배울 것을 요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도 노선을 외워야 할 의무도 없었죠.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주어진 역할을 넘어 지시사항을 넘어 최소한의 요구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었지만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는 그 작은 직책에서부터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가치를 먼저 내어주었습니다. 대가를 묻지 않고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다른 이들이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때 그는 결과를 창조해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내가 받을 몫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그는 내가 더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은 당신이 일한 시간에 따라 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창출한 가치에 따라 보상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력, 당신의 주도성, 요령을 피우거나 보상을 기다리지 않는 당신의 그 태도가 바로 당신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태도는 전설과도 같았죠. 수천 번의 실패한 실험, 잠 못 이루는 밤들, 수년간의 집요한 탐구. 그는 성공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결과물이 세상에 나온 뒤에야 비로소 세상은 그에게 막대한 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최소한의 것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지켜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편할 때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주는 당신이 일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도성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즉시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것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결국에는 당신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만약 직장에서 일한다면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말고 당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사업을 하고 있다면 고객이 얼마를 지불할지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고객을 감동시킬지를 고민하십시오. 만약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면 그저 할 일을 마쳤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오래 머물고, 더 깊이 파고들고, 더 멀리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기대를 뛰어넘을 때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 계속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평범한 무리로부터 스스로를 구별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잊지 못하게 되고 모두가 당신을 깊이 신뢰하며 당신 없이는 안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찰스 M. 슈왑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그가 정상에 오른 것은 단순히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그 가치를 몇 배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영감을 불어넣고
팀 전체가 한계를 넘어서도록 이끌었으며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계산된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본질 그 자체였고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요구받은 것보다, 기대받은 것보다, 그리고 의무 그 이상을 해내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핵심은 누구도 지켜보지 않을 때, 그 어떤 박수갈채도 없을 때 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질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벼려진 정체성은 모든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헨리 포드가 거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의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그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더 신속한 생산, 더 영리한 기술, 고객을 위한 더 높은 가치. 그는 언제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가? 그 결과 그는 자기 분야의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도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최소한에 머물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피고용인이나 노동자가 아닌 주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찾았다면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분명 저항감이 느껴질 겁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조롱할 테죠. 너무 열심히 일한다. 지나치게 신경 쓴다. 부질없는 짓에 힘 뺀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노력의 대가는 결코 즉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몇 배로 불어나 돌아옵니다. 그 보상은 존중의 형태로, 신뢰의 형태로, 기회의 형태로, 마침내는 리더십과 부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매일 이렇게 되뇌십시오. 내가 받을 몫을 묻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더 줄 수 있을지 묻는다. 나는 기대를 뛰어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다. 나는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다. 위대함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말들이 당신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이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오랫동안 밑바닥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 번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당신의 내면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두려움을 단 한 번의 동기부여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낡은 정신의 프로그램을 영감만으로 지워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일회성 정보 따위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오직 반복에만 반응합니다. 새로운 신념을 각인시키려면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당신의 의심보다 더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 진리가 당신의 정신을 관통하게 하십시오. 반복이야말로 잠재의식이 사용하는 언어에 가장 강력하게 반복된 고리가 언제나 승리합니다. 만약 당신의 낡은 고리가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이라면 더 강력한 고리가 그 자리를 대체하기 전까지는 그 생각이 당신을 지배할 겁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신호가 망설임이라면 그것이 곧 당신의 정체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매일같이 당신의 정신에 힘과 확신, 그리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일깨워주는 목소리를 불어넣는다면 낡은 목소리는 힘으로 억눌려서가 아니라 새로운 목소리의 빈도에 밀려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가 선택사항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핵을 재설계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도구이며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 영상을 다시 재생하십시오. 이 문장들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건성으로가 아니라
온 에너지를 담아서요.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들을 외우십시오. 내면의 저항이 고개를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 구절들을 되뇌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정신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단순히 즐기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당신을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죠.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망설임 없이 행동한다. 나는 집중한다. 나는 확신에 차 있다. 나는 본래 내가 되어야만 했던 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말들을 내뱉을 때 당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느껴보십시오. 그 미세한 변화가 느껴집니까?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의 강화 자금입니다. 바로 당신의 정체성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것을 90날 동안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의 외침은 그저 스파크일 뿐이지만 90날의 아침마다 그 말을 되뇌면 그것은 당신 안에 새로운 회로를 완성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이 말들이 단순한 소리를 넘어 당신 존재의 울림이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목소리 자체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이치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을 형성하고 당신이 되새기는 것이 당신 자신이 됩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이 스쳐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의 영상으로 소비하고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신성한 의식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아침을 이 각성으로 시작하고 당신의 공간을 이 다짐으로 채우십시오. 혹 누군가가 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뇌고 있는지 묻는다면 단호하게 말해주십시오. 나는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완전히 새로 빚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얼마든지 새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본래부터 그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 설계도를 누가 그리고 있느냐입니다. 이제부터 그 설계자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 다시 이 음성을 켜고 내면에 불꽃을 담아 그 말들을 직접 소리내어 외치십시오. 확신에 찬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되새길 때마다 내면의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될 테니 말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의 첫 장을 닫을 시간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갈망하는 자에게 걸맞은 단 하나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귀를 기울였고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론이 아닌 삶을 바꿀 강력한 무기가 될 진리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가르침을 접하기 이전에 당신으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추구하던 모습이 이미 완성된 자로서 걸어야 합니다. 애쓰는 자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는 자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걸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을 손에 쥔 제자의 태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우주를 완벽히 이해하기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달라져야 합니다. 체육관에 들어설 때는 이미 몸의 변화가 완성된 것처럼 들어가십시오. 일터에 발을 들일 때는 이미 결정적인 성공을 이룬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공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확신에 차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게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행동할 때만 말입니다. 믿음이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하고 현실을 창조하며
마치 결과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당당히 걷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헛된 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본질과 삶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자, 이 가르침이 끝나고 당신이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전에 척추를 바로 세우고 가슴을 편 채 온 힘을 다해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주저없이 나아간다.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며 나는 그것을 아는 자처럼 움직인다. 이제 다시 한번 더 천천히 그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며 되뇌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주저없이 나아간다.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며 나는 그것을 아는 자처럼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존재를 새로 정의하는 선언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겐 타인의 인정이나 박수갈채가 필요치 않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이 불꽃을 남들이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묵묵히 전진하면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확심에 차서 움직이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는 척하는 것도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순수한 확신. 당신의 결정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이해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푸른 신호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바로 전진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기적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모든 행동이 그 진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목표한 바를 이룬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곧 현실이 되는 것처럼 선언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거대한 성공의 파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십시오. 실제로도 그러할 테니 말입니다. 우주는 확신하는 자에게 응답합니다. 인생은 신념 앞에 길을 엽니다. 과거에 주저하고 망설이던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모든 것을 성취한 자의 걸음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십시오. 당신이 들어서는 순간 공간의 공기마저 바뀌는 것을 느끼게 하십시오. 당신의 존재가 뿜어내는 그 묵직한 침묵을 감지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몰라서 말을 아끼는 자의 침묵이 아닙니다.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에 더 이상 불필요한 말로 에너지를 흩뜨리지 않는 현자의 침묵입니다. 당신은 이미 정신의 단련을 끝마쳤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발을 딛는 모든 곳, 당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 당신이 세우는 모든 계획을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자의 시선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면 언제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이 영상을 다시 재생하는 이유는 잊고 있던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저 듣기 좋은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에 새로운 운영체제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각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고 끊임없이 연마하며 마침내 당신 자신이 곧 그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